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에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연결을 갈망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가장 본능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런 환상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매혹적인 가면 뒤에는 교묘한 조종, 통제, 그리고 깊은 혼란의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너무나 미묘해서 거짓된 애정과 달콤한 약속의 포장지 아래에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당신의 힘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주의 속에서 번성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이 현실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비밀주의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증거를 숨기거나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덮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비밀주의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하며 깊이 심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의 침묵과 혼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 당신은 결코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주의가 그들의 생명선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확실한 상태에 둠으로써 당신이 그들의 전술을 꿰뚫어 볼 명료함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거나 관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노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들의 비밀주의는 단지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빛이 그 어둠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에는 족쇄를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그 모든 거짓말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서서히 내면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명명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이 겪어온 조종과 기만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을 올가매던 그들의 소나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은 그 방 안에서 이유도 모른 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불안에 떨었을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길을 찾기 위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일부러 불을 꺼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위치를 올리고 빛이 방을 가득 채우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이 왜곡한 현실에 기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료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며 한번 얻게 되면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그들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침묵으로 벌주기, 책임 전가,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짐을 지우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는 그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당신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변명해주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 붙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매 순간의 자각은 그들이 숨어있는 비밀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비록 당신이 그들의 얼굴에 대고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진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굳게 붙들 때 그들의 통제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심어주려던 죄책감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순간들도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판을 읽게 된 것이고 그 판을 읽는 것이 바로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 무엇보다 자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당신을 눈멀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비밀은 종종 침묵치료, 분노, 거절과 같은 벌을 통해 강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과거에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벌이 단지 자신들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의 대가가 진실을 마주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당신을 가두지만 진실은 당신을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교묘한 조종은 종종 매력과 거짓된 애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특징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심지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력은 당신을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거짓된 애정은 따뜻함, 관심,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떠받들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 매력과 애정은 당신을 끌어들여 신뢰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조종을 시작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훨씬 나중에야 진실을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매력은 종종 미끼로 사용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관, 꿈, 그리고 약점을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신이 완벽한 파트너나 친구를 찾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것들을 당신에게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깊은 유대감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관심은 진정한 보살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고 당신이 전적으로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들어 의존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된 애정은 그 미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력이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았다면 애정은 당신이 계속 그 관계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애정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순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때만 자유롭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그 애정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러한 밀고 당김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믿으며 그들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매력과 애정 뒤에 숨겨진 조종의 위험성은 그것이 현실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세심한 사람이 설마 나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냉담함이나 잔인함이 드러날 때마다 당신은 과거에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것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가 당신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좋았던 기억이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쁜 행동들을 변명해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란이 아닌 안정감을 줍니다. 일단 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매력이 마치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고 칭찬이 공허하게 들리며 애정이 그들에게 가장 이로울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사적인 모습이 대외적인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매력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현실을 보기 시작할수록 이러한 모순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명료함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살도록 강요받았던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자유를 줍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매력과 애정이 항상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며 때로는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도전을 받았을 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거짓된 애정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관계의 생존이 오로지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분리하고 강렬함보다 일관성을 중시하며 누군가가 투영하는 이미지와 충돌하더라도 자신의 직감을 존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깊은 유대감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꽉 묶어두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조종이 힘을 잃는 전환점이 됩니다. 당신이 매력을 인격으로, 애정을 진정성으로 혼동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명료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각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각이 없다면 당신은 해롭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순환의 덫에 갇혀있게 됩니다. 자각은 당신이 한때 무시했던 행동들의 빛을 비추고 조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스로에 대해 잃어버렸던 신뢰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덫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며
자각은 그 안개를 걷어내는 맑은 공기와 같습니다. 자각은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비난받은 후에 남는 찝찝함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극심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관계는 원래 힘든 거야. 누구나 결점은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이런 감정들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당신이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각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단 스스로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침묵치료, 매력과 잔인함이 반복되는 주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무작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패턴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강력한 변화입니다. 더 많이 볼수록 덜 속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신비감을 잃습니다. 한때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이치에 맞기 시작하고 이해와 함께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각은 또한 자기 비난을 해체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관계의 문제가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애정이 돌아오거나 비난이 멈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자들이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이 커지면 당신이 아무리 많이 주었어도 그 순환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에 대한 그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책임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항상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각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술이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하고 비난을 내면화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변화는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자각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은 자유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자각이 하루아침에 고통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통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종종 부인하며 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으로 이끄는 불편함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눈을 찌를 수 있지만 곧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 명료함은 초기의 따가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각이 깊어짐에 따라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조종이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냅니다. 다시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들은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악순환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부인을 넘어 자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통제의 사슬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진실을 명명하는 매 순간 당신은 자유의 한 조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각은 그들의 힘이 아닌 당신 자신의 힘으로 정의되는 삶을 재건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평화와 힘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조종, 비판, 통제의 무게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 당신의 자아감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능력을 의문시하며 심지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치의 침식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약해질수록 조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더 이상 위축된 채로 살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되찾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도난당했는지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당신의 필요는 너무 과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반복적인 비판, 거절 또는 미묘한 폄하를 통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존중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며 결국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들어온 거짓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폄하하는 데 사용된 말들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깨어진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이용당하거나 신뢰가 배신당한 순간들은 당신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그것을 이용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뿐입니다. 가치를 되찾는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며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당신의 필요가 타당하다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감이 돌아오면서 평화가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깊은 알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관심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오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가치를 되찾을 때 미친 듯한 노력은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거나 당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진실 안에서 쉽니다. 이 평화는 한때 당신을 잠식했던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치유와 기쁨이 자랄 공간을 만듭니다. 이 평화로부터 힘이 흘러나옵니다.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되찾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힘을 그것을 오용할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서고 더 명확하게 말하며 더 자유롭게 삽니다. 가치를 되찾는 것은 또한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꿉니다. 관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이장한 무례함을 용납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선택받기를 바라며 이염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연결과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환경을 찾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면서 당신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 여정은 항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의심이 스며들고 과거의 말들이 당신의 다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 위에 서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거짓말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언할 때마다 당신은 아무도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들은 힘을 잃고 당신의 가치감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과거의 치유이자 미래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공간에서 평화는 당신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고 힘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과 함께 당신은 온전하고 자유로우며 두려움 없이 당신이 살아가야 할